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집단이 세계의 핵심적인 결정들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최상층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며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독점적 지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미국 동북부의 한 명문 교육기관에서는 특이한 입회의식이 진행됩니다. 극소수의 선발된 학생들만 참여 가능한 외부에 철저히 차단된 집단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이 과정은 상당히 독특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습은 거의 2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왔으며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 대학교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무수한 미국 엘리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불가사의한 학생 모임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2025년 현재에도 이 조직이 어떻게 그처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 집단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은 이 단체의 활동이 사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절대 권력을 쥐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은 이 조직의 초청을 받고 싶어 합니다.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향후 인생 전개의 핵심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황혼 무렵에 내일 저녁 하크니스 타워를 출발해 하이 스트리트를 따라 남쪽으로 가십시오. 금속이나 유황, 유리 등은 소지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에는 책을, 왼손에는 다른 물건을 들고 성문을 3번 두드리십시오. 여기서 들은 모든 말을 기억하되 신입을 위해 조용히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선택된 자는 가장 극단적인 음모 이론의 중심에 자리한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되는 점입니다. 이 집단에 관한 무수한 전설과 소문이 존재합니다. 알렉산드라 로빈스라는 연구자는 이 비밀을 깊이 파헤치고자 애썼습니다. 그녀는 예일대를 졸업한 후 이 단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을 출간했습니다. 로빈스가 스컬 앤 본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연구 과정은 상당한 경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컬 앤 본즈 회원 160명 이상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번 많은 이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형제단으로도 불리는 이 조직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어 여전히 정보를 얻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예일대 도서관의 기록실에는 스컬 앤 본즈의 초창기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 집단은 190년에 육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권력 구조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했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까지는 회원 명단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이 조직의 모든 비밀과 이상한 관습들 그리고 복잡한 의식들은 이 단체를 설립한 학생 윌리엄 러셀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셀은 상당히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832년에 그는 독일에서 1년간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학생 친목회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스컬 앤 본즈가 그 친목회의 미국 지부였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고 아래에 항상 322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친목회의 모델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테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그의 수사학으로 전설이 됐는데 바로 기원전 322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로빈스는 무덤이라 불리는 캠퍼스의 낡고 무시무시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스컬 앤 본즈의 본부입니다. 내부에는 섬뜩하게 꾸며진 집회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덤의 내부는 해골과 두개골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죽음에 대한 집착과 같으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특별한 일부이며 나머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스컬 앤 본즈는 처음부터 이러한 자기 인식을 키워왔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실제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조지 워커 부시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부시가 민주당의 존 케리와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했을 때 이는 두 본즈맨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신들 둘 다 예일대의 비밀 조직인 스컬 앤 본즈의 회원이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밀이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조직의 기이한 면모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덤 안에서는 회원들이 일반 시간과 5분 차이가 나는 자체 표준시를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가 소유했던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스컬 앤 본즈는 여전히 매년 15명의 신입 회원을 선발하며 2020년에는 완전히 비백인 계층으로만 구성된 신입생을 받아들였고 2021년에는 보수주의자가 단 한 명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조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침묵의 철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묘사됐습니다. 무덤 속에서의 고백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자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회원들의 고백 내용은 블랙북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형제의 성공 비결입니다.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폭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CIA의 경우 스컬 앤 본즈 조직은 적합한 인재들을 위한 훌륭한 저장소 역할을 하지만 이 친밀한 포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밀 결사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인 형제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형성되는 점입니다. 비밀 종교나 비밀 정치 결사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비밀과 약점을 노출함으로써 이 결사가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그룹 내에서는 비밀 지식과 같아서 특히 분노하여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비밀 결사는 항상 불완전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고 권력과의 접촉을 추구합니다. 음모론자들에게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비밀 결사로 가득 차 있으며 미국 정부 최고 위층에는 스컬 앤 본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컬 앤 본즈는 수도에 초석을 놓은 다른 비밀 결사와 경쟁한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형제애가 비밀리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에 침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신세계 질서가 미국 국장의 불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브스 오르도 세클롬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모든 1달러 지폐에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결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폐에 자신들의 영토 상징을 인쇄할 만큼 강력한 것일까요? 1862년 이래로 미국 통화의 디자인은 조폐국과 인쇄국의 손에 있었고 그 이후로 1달러 지폐의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보안 기능만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미국은 매일 3,800만 장의 지폐를 인쇄하는데 그중 530만 장은 전설적인 1달러 지폐입니다. 비밀 결사가 정말로 이 통화에 손을 대고 있을까요? 히엘로니무스 교수는 세계의 다른 모든 통화와 다른 1달러 지폐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이상한 표지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섭리의 눈이 있습니다. 독수리 위에 13개 별과 13개 계단은 비밀 결사의 위계와 일치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작은 동물인 지혜의 상징 올빼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교육하는 데 있어 훌륭한 교사였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루고 볼 것이기에 미국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상징은 벤저민 프랭클린이 1달러 지폐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는 불길한 비밀 사회와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된 책과 접촉하게 됐습니다. 역사가는
익숙한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의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는 한때 특히 비밀스러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중세풍의 글꼴로 쓰여진 일루미나티로 알려진 불길한 조직 말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은 엠비그램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정확히 같은 단어가 됩니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 5월 1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교수에 의해 조직되어 1785년 해산된 역사적 비밀 결사로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급진적인 정치 종교 중심 사회 체제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들 역시 침묵의 서약을 해야 했고 사회의 의식과 목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프리메이슨의 경우처럼 3개가 아니라 최대 13개까지 있었습니다. 신참자는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되기 전에 모든 계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도록 권장됐습니다. 배신자는 빨리 인식되고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정당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말한 명령은 주로 정치적 음모와 오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엘리시움의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코드명이었습니다. 오래된 일루미나티 기록에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지는 환상적이고 추측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루미나티 중 일부가 신세계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사상을 구현했다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점입니다. 일루미나티도 미국 1달러 지폐 내 자신의 상징을 인쇄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론이 너무 난해해 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테네인의 신성한 동물이자 일루미나티의 식별 기호였습니다. 로마 숫자로 인쇄된 것은 1776년으로 일루미나티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해입니다. 피라미드 위의 섭리의 눈은 비밀 결사에서도 사용됐다고 알려진 상징입니다.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데 이는 일루미나티의 목표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비밀 결사가 13개의 계층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밀 결사가 어떤 나라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나 이익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행성에는 수십억,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권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구조 안에서 미국 당국이 채택한 입장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은 모두 말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징은 무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루미나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776년은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해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루미나티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립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지배 계급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권력을 잡기 위해 비밀 결사를 만들었지만 그는 이런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지크루시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 역시 비밀리에 활동했지만 그들의 모임은 일루미나티와는 매우 다른 패턴을 취했다고 합니다. 로지크루시안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신비한 결사의 역사는 책에 나오는 전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14년에 등장한 파마 프라테르니타투스는 비밀사회의 구성원들이 사망한 창립자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츠의 온전한 시신을 발견했다고 언급합니다. 로젠크로이츠는 고대 신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캐릭터는 로지크루시안 질서의 이상과 목표를 모든 구성원에게 모범적인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영리하게 선택됐습니다. 17세기 초 로지크루시안은 부지런한 성경 공부와 연금술을 통해 사회를 좁은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중세 종교성과 근대 과학 사이의 이 시대에는 연금술, 즉 금을 만드는 기술이 유행했습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기독교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은 더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밀 결사를 양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마법의 세계를 보존하여 새로운 세계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비밀 결사를 통해서도 그들은 물질의 5번째 상태, 정수, 철학자의 돌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 형태가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로지크루시안의 사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합리적 과학의 중심지였던 케임브리지에서 아이작 뉴턴은 현대 자연과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학 이전 연금술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뉴턴의 연구는 이러한 이중 생활을 증명합니다. 낮에는 진지한 연구를 하지만 밤에는 신비한 철학자의 돌을 찾아 비밀리에 금을 만들기를 바라며 연금술로 전향했습니다. 과학적 천재는 로지크루시안의 아이디어에 크게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뉴턴은 많은 로지크루시안이 지배기구에 포함된 전설적인 왕립학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과학적 엄격성의 성지인 오늘날 왕립학회는 런던 중심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로지크루시안과 연금술사가 그러한 학회를 설립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하에 특별히 보안된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것은 역사적 보물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원본 원고 말입니다. 이 뛰어난 사상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퍼즐로 보았습니다. 신이 뉴턴을 위해 인간에게 풀어야 할 것을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현상과 천체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과 신비한 글, 사실상 모든 것이 포함됐습니다. 뉴턴은 물론 중력과 운동 법칙에 대한 그의 연구로 위대한 영국 과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연변이 사본을 발견하면 매우 흥분됩니다. 과학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로지크루시안과 같은 뉴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턴은 신성한 신비가 자연에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로지크루시안은 불멸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추측했습니다. 전설적인 과학자의 주요 연금술 작품이었습니다. 기호와 표지, 공식이 풍부합니다. 뉴턴 자신이 로지크루시안의 회원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작업은 그가 비밀사회의 아이디어에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과학혁명과 초기 계몽주의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매혹적입니다. 아이작 뉴턴만큼이나 연금술과 신비주의 과학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뉴턴은 실제 수학적, 물리적 저작물보다 연금술과 숨겨진 예술을 다루는 사본을 더 많이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로지크루시안들은 뉴턴 시대 이후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지크루시안의 전통은 오늘날 변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 루빈스타인은 로지크루시안의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그는 비밀 사회의 고대 전통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원에서 그들은 의식을 거행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과학, 밀교 사이의 전투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로지크루시안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로지크루시안 교리는 일부 엘리트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점입니다. 긴 길의 끝에서 비밀 지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인류의 한때 권력자들도 쇠보른 궁전에서 그것에 끌렸다고 전해집니다. 요제프 이 세 황제는 명상을 위해 장미 십자회 내부 구성원들과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의 밀교적 가르침에 대한 전설에는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로지크루시안 사상을 1990년대에 거듭해서 남용했습니다. 태양사원의 구성원들이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76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자살 성명에서 장미 십자가는 불멸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컬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죽음이 단지 더 나은 세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종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연스럽게도 많은 비밀 사회를 둘러싼 은폐와 미스터리는 구성원을 조종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성스러운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온갖 일을 하도록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밀은 항상 모호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회를 보호한다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 남용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는 고대 이집트인의 지혜에서 비밀 지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밀 사회는 지식의 비밀 열쇠가 고대 신비 숭배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전 숭배가 나타났고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신비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긴 수색 끝에 이시스는 남편 오시리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오시리스는 형에 의해 나일강에서 익사했고 조각조각 잘렸습니다. 이시스는 모든 신체 부위를 다시 모아 마법처럼 오시리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시스는 일종의 슈퍼우먼이자 슈퍼마더였으며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시작된 숭배의 성공 비결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멀리 떨어진 게르마니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시스 숭배는 관능적이어서 종종 여성도 사원에 있었습니다. 이 관능적인 것은 이전에 로마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원 초보자들은 의식적으로 이 정화 후 물을 뿌린 그들은 죽은 자의 영역과 천국을 통한 신비로운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신성한 생명체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다른 많은 비밀 사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주제였습니다. 이시스 컬트는 매력적이었고 점점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시스 추종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수많은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발견된 유물은 이시스 컬트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신비한 수입품은 일반적으로 산문적인 로마인들 사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동료 안드레아스 헨슨을 만났습니다. 헨슨은 고대 컬트 전문가입니다. 한때 화려했던 이시스 사원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대리석 발은 거대한 조각상의 일부였습니다. 이집트 여신은 로마에서도 슈퍼스타였습니다. 이시스 숭배는 분명히 중요한 필요성을 충족시켰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영혼을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매료됐습니다. 풍부한 상징 언어와 그들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들, 그리고 그 측면에서 문화의 이국적인 특성으로 인해 로마인은 오늘날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시스 컬트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성공은 여성들이 이시스 사원에서 특히 편안함을 느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시스 공동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로마의 세계에서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의식들, 모든 것의 어머니인 이시스가 제국의 슈퍼 여신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컬트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슬픈 삶에서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죽음 이후 축복받은 삶에 대한 희망은 비밀 사회에 들어갈 때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생과 유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됐으며 완전히 새로운 서클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옛 삶은 뒤에 남았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시스 컬트와 다른 컬트에서 실행되는 재생의식은 종교와 비밀 사회, 기타 협회의 영원한 요소입니다. 다만 결국 이시스 컬트는 기독교의 도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354년 모든 이교도 종파는 로마 제국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민들의 유일한 종교가 됐지만 이시스의 한 가지 문화적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헨스는 프리메이슨 상징으로 장식된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아기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의 이미지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시스 사제들의 신비주의 사상도 사원의 파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고대 신비 종파는 종종 비밀 사회의 기준점이 됐는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자신의 역사를 고대 전통으로 되돌리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고대 모델과 전통을 참조할 수 있다면 자신의 프로젝트의 존엄성과 명성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자신의 역사를 인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스컬 앤 본즈, 일루미나티, 로지크루시안, 프리메이슨, 이시스 제자들, 비밀사회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인간 문명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운영되며 그렇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는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그들은 침묵의 벽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결과 비밀 사회 자체가 모든 것 중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됩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비밀 결사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음에도 이들 조직은 여전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들의 비밀스러운 활동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리메이슨은 일부 국가에서 회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약 5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한편 스컬 앤 본즈는 예일 대학교에서 여전히 매년 15명의 신입 회원을 선발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의 비밀 결사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의식과 상징은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새로운 형태의 비밀 결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밀 조직들이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어느 한 조직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오히려 이들 비밀 결사는 같은 배경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엘리트들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스컬 앤 본즈가 좋은 예입니다. 이 조직의 진정한 힘은 세계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간의 강력한 유대감과 상호 지원 네트워크에 있다는 점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비밀 결사들은 항상 변화의 시기에 번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지식과 특별한 소속감을 갈구하게 됩니다. 일루미나티가 계몽주의 시대에 로지크루시안이 30년 전쟁 시기에 번성했던 것처럼 말이죠.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밀 결사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과거처럼 물리적 공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비밀 결사들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세상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비밀은 언제나 권력이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는 자가 힘을 가지는 시대에 비밀 결사라는 개념은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겨진 것에 끌리고 평범함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결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컬 앤 본즈, 일루미나티, 로지크루시안, 프리메이슨, 이시스 숭배,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비밀의 힘에 대한 경각심일 점입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음모론을 믿는 것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면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밀 결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비밀 조직의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